네, 5월 16일 크립토 모닝 시작합니다. 디지털에셋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자, 일요일 아침인데요. 코인360 페이지 분위기는 좋지가 않습니다. 붉은기가 가득한 모습 연출되고 있죠. 간간히 초록빛이 눈에 띕니다만 전반적인 붉은빛, 빨간색을 벗어나기는 힘든 모습입니다. 시장의 도미넌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보고 계신 거, 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 점유율입니다. 지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월을 기점으로 점점 도미넌스를 좀 올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회색선이 알트코인의 점유율인데요. 알트코인들, 그 밖의 알트코인들의 점유율도 좀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런 추세 속에서 비트코인 24시간 동안 3%, 7거래일 동안 19% 하락하고 있습니다. 7거래일간 계속해서 하락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좀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컸는데요. 현재는 6% 하락하면서 주간으로 2%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르다노가 이런 하락세 속에서도 주간 41%, 24시간 기준 15% 상승이라는 그런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리플도 11%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업비트로 가볼게요.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6천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5,876만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업비트에서 오늘 거래량 제일 많은 디지털 자산 도지코인을 제치고 리플이 올라와 있습니다. 리플 현재 2%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가장 망설이는 요인이 아마 변동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블룸버그에서 이런 변동성 속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했네요. 네, 대안으로 4가지 정도가 제시가 됐는데요. 비트코인과 연관된 전통주를 사라 라고 제시한 것이 첫 번째가 코인베이스입니다. 나스닥에 직상장을 했죠. 거래가 주식시장에서 되고 있다는 점, 조금은 더 제도권에 편입된 그 코인베이스를 투자하는 것도 비트코인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좋다,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굉장히 시끄러운 테슬라가 여전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사라, 또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사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변동을 보이는 와중에 좀 최근에 주식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죠.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관련주를 전통주에서 찾는 것 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 기술의 투자라는 건데, 이 기술이라 하면 보통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채굴 관련 기업이 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또는 라이어 블록체인 같은 채굴 기업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현재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게 비트코인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가 출시를 한 거죠. 문제는 이게 2% 정도의 이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건데, 이 수수료를 생각했을 때 이게 리즈너블하다 생각이 되면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사도 되겠다 라는 의견이고, 자, 그리고 ETF가 아직은 승인이 되지 않았지만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ETF로 전환할 예정인 만큼 ETF가 승인이 된다면 ETF 투자도 물론 좋겠죠. 하지만 이건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문제니까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노출되기 싫은 투자자들을 위한 블룸버그의 조언들 살펴봤고요. 자, 두 번째는 디파이가 성장을 하면서 전체 그 통화 공급량의 2%를 디지털 자산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간략하게 그래프만 좀 살펴보시면요. 자,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전체 시총이 M2 통화 공급의 한 1%까지 차지하는 수준으로 왔고요. 전체 크립토를 고려를 했을 때는 자, 2%를 넘긴 상황이라는 거, 이 점을
코인텔레그래프가 짚었고 델파이 디지털이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온 거죠. 네, 앞으로 이 디파이에 잠겨있는 총 자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통화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디파이의 퍼포먼스를 나타낸 그림인데, 네,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서 디파이에 몰리는 자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네, 긍정적인 신호라고 봤고요. 또 하나는 CME 옵션 만기를 앞두고는 항상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추세적으로 꼭 맞지는 않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예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2020년 12월 그리고 10월 비트코인 만기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고 4월 30일 옵션 만기 이후에는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것도 관찰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옵션 만기가 항상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 데이터가 이를 보여준다. 라는 코인텔레그래프의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카르다노가 테슬라에 도전장을 내밀었네요. 카르다노가 지금 가격이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최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이 환경오염 때문에 좋은 결제 수단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그럼 카르다노는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채굴 없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신규 코인이 발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자, 유엔이 제시하는 그 환경에 대한 규범도 지키고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요. 이게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느냐, 커머스에서 사용되느냐를 봤을 때는 거기에 관한 자료는 좀 빈약해요. 비트코인이 6,600개, 그 다음 이더리움이 3,200개, 심지어 도지코인까지도 1,300개의 소매업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좀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 아닐까라고 크립토 브리핑에서는 분석을 해놨네요. 자, 다음은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전이 계속되면서 사실 가장 큰 리스크가 리플에게는 SEC와의 소송전일 텐데, SEC가 리플과의 소송을 취하해야 된다라는 그 청원에 3만 명 넘게 동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리플은 굉장히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죠. 5월 21일이 리플 투자자들에게는 꼭 알아둬야 할 날인데, SEC와 리플이 화상으로 컨퍼런스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서로 의견 교환이 있을 텐데요. 이 날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IPO입니다. 리플 측은 SEC와의 소송이 끝나면 IPO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거 자체가 소송 이후를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리플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SEC와의 소송이 알려지면서 몇몇 거래소에서는 리플을 상장 폐지하기도 했고, 그때 가격이 좀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요. 그 이후 가격이 또 건조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올 초 이후 493% 상승이라는 기록을 써주고 있죠.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는 와중에도 가격이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다는 거, 리플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리플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좀 별로 좋지가 않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투자와 여러분들의 한 주에는 즐거운 기운만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